세계적 지휘자 정명훈 씨 명예훼손 문제에 휩쓸렸습니다. 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과 모욕을 직원들이 문제 삼았는데 경찰은 오히려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모함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명훈 씨 부인이 직원들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방글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쭤보기 전에 먼저 오늘 검찰이 출석한 정명훈 씨의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0년 거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어준 거죠. 진실만 밝히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만 밝히면 된다. 네,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우선 두 가지 조사입니다. 첫 네. 번째는 피고소인 지위에서 받게 되는 조사인데요. 네. 2016년 3월 9일에 박형정 전 그 서울시향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요. 또 그 3월 28일에 올해 3월 28일에 이번에는 반대로 정명훈 씨 측이 정명훈 씨가 오히려 박형정 씨를 상대로 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또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같은 부에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고소한 겁니까? 그렇죠. 맞고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와 당시 대표였죠. 그리고 지휘자 예술감독이죠. 정명훈 씨와의 진실 공방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2014년 말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이 박현정 당시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지금 화면에 박 전 대표는 배우에 정명훈 당시 예술감독이 있다며 음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정명훈 씨도 박 전 대표의 행동은 인권 침해가 분명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직원들이 너무 냈습니다. 고생을 하고 이 보통 그게 아니라 이 한번 돌려들으면 몇 시간 동안 이것은 그냥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스크리밍 그런 걸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던 사태는 박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왜곡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많이 다쳤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깜짝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찰은 직원들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이 정 감독 부인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직원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혹 제기 1년 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겁니다. 그건 됐습니다.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사의 기류가 바뀌자 정명훈 감독은 서울시향을 사퇴하고 출국했다가 어제 귀국했고 부인 구모 씨는 여전히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서울시향의 직원들이 대표죠. 그러니까 사장이죠. 박현정 대표를 고소했어요.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뭡니까? 우선 2014년 12월 2일 날 그 서울시향 그 직원들 17명이 호소문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박현정 당시 대표가 직원들을 상대로 단원들을 상대로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다. 네. 또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다. 그 외에 성희롱적인 발언도 했으며 또 한 그 직원에게는 강제추행, 성추행까지도 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호소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어서 2014년 12월 23일 날 그중에 10명이 이 수사기관에 이 박현정 대표를 상대로 강제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고소를 했는데 방금 이제 CG에서 보셨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그 네. 전에 박현정 대표는 사임했어요. 박현정 대표 원래 삼성그룹에서 일하던 사람이죠. 네,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네. 일을 잘한다. 그래서 네. 서울시향의 이제 대표를 어떻게 보면 스카웃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향 그 직원들 10명이 고소를 했는데 네. 이게 2015년 그 8월에 네. 그 박현정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무혐의 결론이 났죠. 네, 무혐의 결론이 네. 났는데 예를 들면 특히 가장 큰 죄가 그 중에서 강제추행이잖아요. 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알려졌던
광모 씨. 네. 이 광모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수사기관은 봤고요. 네.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보면서 이 박현정 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네.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수사기관이 본 결과 경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박현정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향에서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네. 이 서울시향 단원들이 어떤 허위의 사실로 이 박현정 어떻게 보면 전 대표를 모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박현정 전 대표를 고소한 이 서울시향 직원들 10명을 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그 입건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소하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네. 네. 자, 결정적으로 반전의 계기가 된 게 이제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네. 비서에게 보낸 문자라면서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게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 정명훈 씨의 그 부인과 그다음에 매니저 그 비서가 있습니다. 네. 이 비서 간에 서로 오간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이 문자 메시지가 한 600여 건 정도가 나왔다고 네. 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이 그 서울시향 그 직원들이 호소문을 발표할 때 네. 그때 이 정명훈 씨의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경찰의 그 발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명훈 씨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근데 정명훈 씨 부인이 한국에 없죠. 지금 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방금 나왔지만 정명훈 씨 부인 구 씨가 비서 백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고 이제 시향의 일부 직원들이 그 문자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경찰 측 결론이군요. 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정명훈 씨 부인이 그 서울시향 직원들이 그 호소문 발표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 개입을 했다 할지라도 네. 이게 바로 뭐 교사라든지 명예훼손 교사라든지 공모했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명훈 씨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직원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거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라면 네. 이거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네. 지금 그 정명훈 씨의 부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죠. 문제가 불거지고 출국했죠. 공교롭게도 뭐 출국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들어와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 지금 뭐 우리나라랑 뭐 프랑스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범죄 자체가 지금 그 인도 조약 대상도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정명훈 씨 부인의 국적이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또 이렇게 강제 소환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남은 수사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명훈 씨도 그렇고 정명훈 씨 부인도 지금 어쨌든 입건된 상태죠. 가장 네. 중요한 건 과연 이 직원들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성추행, 강제추행이라는 사실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로 그걸 알면서도 이제 발언을 하거나 고소를 했다는 점인데 그걸 네.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명훈 씨와 정명훈 씨 부인도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명훈 씨 부부가 그런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명훈 감독이 지휘자 정명훈 씨가 내일은 또 다른 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서요? 네, 이건 그건 또 어떤 겁니까? 박현정 대표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인데요. 네. 이거는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건이냐면 정명훈 감독이 2009년에 그 서울시향 그 지휘자로 있을 당시에 그 항공권을 좀 부당하게 이중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매니저용의 그 항공권을 받아서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사용했다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이 돼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만 보면 시향 직원들 정명훈 씨 부부와 또 박현정 씨 전 대표였던 박현정 씨 아무래도
박현정 씨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경찰의 지난 그 수사 결과만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반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어쨌든 수사 전체의 중간 결과일 뿐이고요.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네.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를 들면 강제추행이 사실이 아닌 것이다.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지만 또 고소인 측에서는 또 여전히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 난 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냉정하게 이 사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휘자 정명훈 씨 부부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 임방글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